안녕하세요, 김동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근제보험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은 2달 안에 근제와 관련된 모든 일정이 종결이 됐고 보상을 받았는데 나는 왜 6개월이나 이렇게 오래 걸리느냐라는 질문을 하신 분이 계셔서 이 부분과 관련된 저의 의견을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런 질문이 많이 나오는 이유는 과거에는 산재가 종결되게 되면 근제보험을 청구할 경우에 산재 종결 환자분들끼리 서로 많이 이렇게 만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근로복지공단에서 직업훈련을 받게 되면 짧게는 6개월, 또 길게는 1년까지 서로 직업훈련을 받으시는 분들이 많아졌고요. 그래서 장기간에 걸친 어떤 커뮤니티가 형성이 된 걸로 보여지고, 그래서 서로 정보교환이 많이 이루어지시기 때문에 비교가 되니까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걱정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3가지 정도로 제가 요약을 해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우선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은 과거와 달리 교통사고와 같은 보상 방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결국은 이렇게 바뀐다라고 하면 교통사고는 보험회사가 존재하거든요. 그러면 이 보험회사별로 근제보험을 다루는 방식이 조금씩 다릅니다. 그리고 3번째는 교통사고와 달리 근제보험은 여전히 복잡한 여러 가지 법리적 판단과 후유장애 관련된 다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은 10여 년 전부터 제가 업무를 진행을 해왔었는데요. 그때는 주로 전문건설 공제에서 위임을 한, 의뢰를 한 보험회사가 하나 아니면 2군데였습니다. 그래서 그 보험회사와 관련된 일만 진행을 많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몇 년 전부터 업주들이 전문 건설 공제가 아닌 각각의 여러 가지 보험회사에 가입을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일을 하면 이렇게 된다라는 부분이 정해져 있었다고 볼 수 있는 방식에서 조금 더 다양해진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우리가 근제보험이라고 알고 계시지만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 사실 보험회사가 어딘지 굉장히 신경 쓰이는 부분이 있는데, 근제보험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통사고와 같이 보험회사별로 같은 사고라 하더라도 보험회사별로 그 보상하는 금액이 같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달라진 부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근제보험을 청구하는 분들은 산재인 경우에 근제보험이 가입된 사업주가 있는 경우로 한정이 되기 때문에 교통사고와 같이 널리 알려져 있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과거에 했던 부분이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고 과거와 달라진 부분이 쉽게 대중의 인식이 잘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별로 어떤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조금 차이가 나는데요. 어떤 회사는 조금 빨리 우리 입장에서 좀 처리를 잘 해주는 데가 있고요. 또 어떤 보험회사는 굉장히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인력도 문제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처리되는 어떤 결제 단계들이 있습니다. 그 결제 단계들도 조금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교통사고가 났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어느 보험회사인지 좀 신경을 쓰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 인식에 조금 잘 되는 데가 있고 역시 조금 불편한 데가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이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에도 그대로 반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근로자 재해보장보험과 관련해서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교통사고는 정형화된 방식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근로자 재해보장보험은 우리 건설공사의 특징이 있죠. 원청과 하청으로 나누어지는 부분이 있고, 또 산재 신청을 하는 회사와 내가 근로자가 되겠죠. 근로자가 계약하는 회사가 다른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관련해서 근제보험을 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근제보험회사에서는 이 관계들을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원청과 하청의 관계도 파악을 해야 되고요. 보험증권에 있는 보험 계약의 기간 안에 발생한 사고인지도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보험의 가입 범위 안에 들어있는지도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근로자인지 아닌지도 확인을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런데 보통 산재 서류와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좀 다른 부분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회사에 요청을 해서 그거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다 이루어지고 입증이 되어야 근제보험을 적용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가 결정이 됩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부분은 후유장애라고 하는 부분은 산재 환자 입장에서는 산재 장애 진단을 비슷하게 받거든요. 진단명도 동일한 것 같아요. 그런데 산재는 굉장히 단순하게 장애 평가를 하고 있는데, 근제보험 같은 경우는 맥브라이드 장애라는 방식이 굉장히 난해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비슷한 진단명이고 또 산재 등급을 똑같이 받았다 하시더라도 맥브라이드 장애로 바꿨을 때는 굉장히 장애율이 많이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래서 인식하시는 것과 실제 진행을 하는 방법의 차이가 많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내가 다른 부분을 종결이 되기 전까지 일일이 다 설명을 드릴 수가 없고요. 그리고 또 두 분을 같이 비교하기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장애 평가라는 부분에도 많은 영향을 미친다는 부분이 근제보험이 좀 어려운 부분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역시 과실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과실에는 작은 부분들이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요. 작업 지시, 안전장구, 그 다음에 사고 상황, 그리고 사고 상황이 실제 사고 상황과 근로복지공단에 신고된 그런 상황과 또 사업주가 얘기한 상황이 좀 다른 경우들이 많아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정리할 거냐라는 문제가 복잡하기 때문에 근제보험은 교통사고와 비슷하게 달라진 부분도 있지만 교통사고와 다른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나는 조금 더디게 진행이 되는 것 같다, 또 다른 사람들은 나와 비슷한데도 빠르게 진행이 된 것 같다라는 불만이 있으시다면 이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부분으로 이해를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누군가에게 의뢰를 하셨다라고 하면 아마 그분들도 빨리 종결되기를 바랄 겁니다. 그러나 열심히 하고 있겠지만 이런 여러 가지 사정들을 다 예측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좀 믿고 끝까지 한번 지켜봐 주시면 좋겠고요. 또 의뢰를 받으신 분들도 요즘 환자분들이 이렇게 커뮤니티가 굉장히 예전과 다른 그 산업 그 직업훈련을 받는 그 공간에 굉장히 오랜 기간 만나고 계시기 때문에 또 우리 정서상 어떤 불만이 있으시면 얘기를 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불만이 있으실 때 만약에 이야기를 하신다면 그분들만의 커뮤니티가 과거에는 없던 커뮤니티가 생겼다는 것을 좀 이해를 해주시고 좀 답변을 잘 해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근제보험 자체가 굉장히 특수하고요. 또 널리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에 산재 환자분들끼리 많이 모여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신다 하더라도 결국은 개별적으로 굉장히 다른 부분이 많거든요. 그래서 답답하시더라도 결국은 보상을 잘 받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좀 기다려 주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말씀을 많이 해주시면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제보험 관련해서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행하는 과정도 길고요. 그렇지만 끝까지 열심히 노력을 하신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모두가 유튜브 손해 사정사가 되는 그날까지 저는 유튜브로 열심히 달려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